어서 오시게. 그대들은 아시는가? 자주 들었지만 뭔가 알고 싶지는 않고 왜 알아야 하는지 진짜 잘 모르겠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은 바로 ATP Adenosine triphosphate. 로 불리는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로 위키 친구들의 정의에 따르면 근육 수축 신경세포에서 흥분의 전도 물질 합성 등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기화합물이다. 그럼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Organic compound. 라고 불리는 녀석으로 구조의 기본 골격으로 탄소 원자를 갖는 화합물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특징으로는 탄소 골격의 길이나 분기의 다양성에 제한이 없어 무기화합물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그렇기에 유기화합물은 생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대표적인 화합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이 있다. 다시 돌아가. 또 다시 그대들의 몸은 분자의 분해를 통해 화학 에너지는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작은 분자인 ATP를 생성한다. 전달 매개체로 작은 분자인 ATP를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는 신체가 신호 전달, 근육 수축, 물질 생성 및 분재, 화학 반응 등의 기능에 사용된다. 누군가 전기를 만들고 전선을 통해 이동시켜 그대들의 아늑한 방에 도착. 원하는 기기에 전류가 닿아 전원이 켜지듯이 ATP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선, 즉 전달 매개체로 생각하면 된다. 진짜 왜곡된 설명이므로 개념만 알긴 바란다. 더 깊게 파고들면 곤란하다. 난 생물학자가 아니니까. 논문에 따르면 ATP로부터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크게 몰라도 되는 것 같아서 알아서들 해석하시고 이 글의 결론은 ATP의 생성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이다. Actually 사실 나도 이 어려운 내용을 하고 싶지는 않다. 진, 심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빡세다. 진, 심 세상 사는 것도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해야 할 것 같다. 운동인으로 모르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자주 들었지만 뭔가 알고 싶지는 Anyway, ATP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해보자. ATP가 생성되는 주요 경로는 총 3가지로 PCR로 불리는 인산 크레아틴 시스템 glycolysis, 인 해당 과정, 산화적 대사인 아크서다이티브 머테벌리즘가 있다. 위 3가지 모두 ATP 생성에 항상 기여하지만 속도, 지속시간 및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의 차이로 인해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달라진다. 그렇기에 ATP의 최대 생성 속도와 ATP의 양은 각각 다르다. 또한 이는 다시 산소 사용 유무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화적 대사, 인간의 세포에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비산화성 대사로 나눈다. 대충 ATP의 개념 정도는 인지했으니 이제 이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자. 에너지론 분석에 따르면 운동을 시작할 때 근육은 먼저 PCR인 인산 크레아틴 시스템에 의존하여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PCR의 근육 저정량은 에너지 수요에 비례하는 비율로 감소하며 다른 공급원인 해당 과정, 산화적 대사에 추가적인 기여가 없다면 빠르게 고갈된다. 즉 빠르게 사용할수록 빠르게 소모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두 번째로 에너지 생산 속도가 빠르게 고갈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당 과정이 먼저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소모 속도가 빠른 PCR을 해당 과정이 도움을 주어 빠르게 소모되는 에너지를 충족시켜준다는 뜻이다. PCR을 통해 근육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너무 빠른 소모를 하기에 해당 과정이 도움을 주어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고 반대로 즉각적인 에너지 제공보다는 서서히 에너지를 제공해도 되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산화적 대사가 작용하게 된다. 즉 높은 강도의 에너지 소모는 PCR 및 해당 과정, 낮은 강도의 에너지 소모는 산화적 대사라고 이해하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완 및 수축의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하면 이완 및 수축 작용을 하게 된다. 당연스럽게 운동을 하면서 이완된 근육은 운동이 끝난 후 수축 작용을 할 것이고 수축 작용을 하면서도 에너지는 소모된다. 수축 작용을 하는데 바닥난 에너지는 산화적 대사를 통해 생성된 ATP에 의해 보충된다. 자연스럽게 산화적 대사는 회복하는 데 쓰이는 건가? 라고 무조건 의문이 들 것이다. 대답은 맞다이다. 맞다이 말고 맞다. 논문에 따르면 근육의 산화 능력은 운동 후 PCR 회복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산화적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근육의 최대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복이라는 의미는 운동 후 수축 과정에서 축적된 다른 대사 산물도 리턴 투 베이슬라인 레벌즈 즉 기준치로 되돌아가기에 이 기간을 회복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운동 후 회복은 신체가 항상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운동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산소인 O2의 소비량은 휴식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 시간을 EPOC라고 하며 O2 소비의 초기 급속한 감소를 보이는 빠른 구성 요소와 O2 소비의 낮은 수준 상승이 장기화되는 느린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나온 결과로 굳이 더 깊게 파고들어 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수준에서 기억해야 하는 점은 우리의 몸은 회복을 하면서 산소인 O2를 엄청나게 소비한다는 것이고 운동 후 호흡을 통해 몸을 안정화한다는 것과 호흡을 통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줘야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운동 후 흡연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회복을 위해 니코틴 파워보다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데 왜 그런 것인가? 몸 둥아리가 좋아서? 담배를 태우지 않아서? 사람마다 산소를 공급하는 양이 다르기에 그런 것인가? 물론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높은 근육 산화 능력 때문이다. 높은 근육 산화 능력은 운동으로부터의 빠른 회복과 짧은 EPOC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솔직히 근육의 산화 능력을 단기간 올리기는 어렵다. 초반에 말했듯이 산화적 대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기에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를 확인하고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어렵고 빡시다. 그냥 담배 태우지 말고 충분한 산소만이라도 공급해보자. 훨씬 좋아질 것이다. 더 이상 쉬운 설명은 나로서는 무리다. 난 생물학자가 아니니까.